불과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브라질에 사는 한 10대 소녀가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채로 자막도 없이 BTS 노래를 처음 듣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 소녀는 처음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2분이 차이 되지 않아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넘쳐났어요. 나도 처음에 똑같았어. 가사가 뭔지도 몰랐는데 왜 눈물이 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언어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전해진 것 같았어.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감수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뇌 안에서 언어와는 전혀 다른 경로로 무언가가 전달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심리학에서 찾아드리려 합니다. 가사를 몰라도, 언어가 달라도, 심지어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 없어도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그 착각. 그 착각의 정체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BTS와 아미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심리의 물결을 탐구하는 보랏빛 심리학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준사회적 상호작용, 파라소셜 인터랙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BTS 음악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 가사도 몰랐는데 왜 가슴이 먹먹해졌는지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그 심리학적 기제의 첫 번째 층위부터 열어볼게요. 1956년 미국의 두 사회학자 도널드 호튼과 리처드 올이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는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TV 속 인물을 마치 실제 친구처럼 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실제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생겼고, TV 속 인물이 슬픈 이야기를 하면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호튼과 올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준사회적 상호작용, 파라소셜 인터랙션. 파라는 그리스어로 옆에, 무엇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회적 관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한쪽만 존재하는 관계. 스크린 속 인물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끼는 그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K-pop 팬들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는 것도, 유튜버의 일상 브이로그를 보며 친근함을 느끼는 것도 모두 준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인간의 뇌는 스크린 속 인물과 실제 인물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BTS는 왜 다를까요? 일반적인 아이돌의 준사회적 관계는 이렇습니다. 아이돌은 무대 위에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 완벽함에 열광하고 동경하고 응원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일방향입니다. 팬은 감정을 쏟아붓지만 아이돌은 캐릭터로서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데 BTS는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노래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가사에 담았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나도 무서웠어. 나도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 이 고백들이 팬들에게 전달되는 순간 준사회적 관계는 일방향을 넘어 양방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2024년 연구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BTS는 팬과의 준사회적 관계에 일방적 구조를 스스로 교란시킨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층위로 들어가 볼게요.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팬들은 어떻게 BTS의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인간은 언어보다 멜로디를 먼저 배웁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보세요. 아기는 아직 단 한마디의 언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면 아기는 안정됩니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면 아기는 울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아니라 멜로디의 윤곽, 목소리의 떨림, 리듬의 패턴이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인류가 언어를 발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작동해온 감정 전달 시스템입니다. 2014년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더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음악의 화음이 신체 감각을 직접 자극하고 그 신체 감각이 특정한 감정을 촉발한다는 것입니다. 즉, 감정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몸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BTS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다면 그건 가사를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멜로디와 목소리의 떨림이 여러분의 신체 감각을 건드렸고 그 감각이 감정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층위입니다. 준사회적 상호작용, 거울 뉴런, 멜로디의 신체 자극.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뇌가 이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어떻게 내가 느끼는 걸 저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지?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착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착각이 아닙니다.
BTS는 여러분 개인을 모릅니다. 하지만 BTS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너무도 정확하게 건드렸고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개인적 메시지로 수신했습니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이 정교한 착각, 이것이 바로 언어가 달라도 눈물이 나는 심리적 기제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18년 유엔 총회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외교관들이 가득 찬 그 자리에서 한 젊은 한국인 가수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의 나, 지금의 나, 앞으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이 끝났을 때 통역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목소리의 떨림만으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10년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 전 세계 팬들이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BTS가 발표한 Life Goes On 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가사는 한국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브라질, 프랑스,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같은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지? 한국어인데 왜 내 이야기처럼 들리지? 당시 이 곡은 빌보드 핫 100에서 한국어 노래 최초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BTS가 다른 아이돌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건 그들이 먼저 취약해졌다는 점입니다. 데뷔 초부터 그들은 음악 속에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연습생 시절의 불안, 성공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시절, 번아웃의 고통, 이걸 무대 위 퍼포먼스로 포장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가사에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위버스, SNS, 브이라이브를 통해 팬들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저도 오늘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버텼어요. 이 순간 준사회적 관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팬들의 뇌는 이 신호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구나. 저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일방향이었던 감정의 흐름이 양방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UBC 대학의 연구는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BTS와 아미 사이의 준사회적 관계는 일반적인 아이돌과 팬의 관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제 지난 1회차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볼게요. 3월 21일 광화문 190개국의 팬들이 한국어로 된 아리랑을 들으며 동시에 울었습니다. 아리랑의 가사를 이해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의 한해 멜로디, 목소리의 떨림,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준사회적 유대감이 한꺼번에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거울 유런이 멤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복제했고 정서적 전염이 4만 명에게 퍼져나갔으며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만들어온 수년간의 감정적 연결이 그 순간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눈물이 나는 이유, 그건 우리 뇌가 언어보다 훨씬 더 오래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잠깐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BTS 음악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가사를 몰랐는데도 뭔가 건드려지는 느낌이 있었나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눈물이 났던 적이 있었나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나요? 그 순간 여러분은 나약했던 게 아닙니다. 과잉 반응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수만 년 전부터 설계된 방식대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멜로디가 신체 감각을 건드렸고 거울 뉴런이 감정을 복제했으며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내 감정을 알고 있구나. 나도 괜찮아도 되는구나.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뇌에 도달하는 순간 언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흔히 오해를 받습니다. 그냥 착각 아닌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관계에 감정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준사회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소속감, 위안, 자기해, 이것들은 실제의 관계가 주는 심리적 효과와 동일하게 뇌에서 처리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BTS를 통해 느낀 위로는 가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실제로 치유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우리가 언어도 모르는 BTS의 노래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의 뇌는 언어보다 멜로디를 먼저 배웠고 음악은 언어를 우회해 신체 감각을 직접 건드립니다. 둘째, BTS는 자신의 취약함을 먼저 내보임으로써 일방향이었던 준사회적 관계를 양방향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수년간 쌓아온 준사회적 유대감이 음악과 만나는 순간 뇌는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절대 착각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됐던 순간이 어디였나요? 처음 BTS 음악을 들었을 때의 그 기억,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며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직접 느낄 것 같습니다. 보랏빛 심리학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라색 물결이 주는 기적, 소속감의 힘을 탐구합니다. 암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될 때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극상의 안정감의 정체, 사회 정체성 이론으로 파헤쳐 드릴게요. 함께 보라 해요.